근원 CPI가 특히나 좀 중요하다 했는데 이것 또한 네, 그냥 네. 0.1% 0.1% 음. 그 예상치보다 미스했는데요. 네. 오늘 뭐 할 얘기가 많으니까 우리 저 임특파원님 빨리 불러보도록 하죠. 맞습니다. 네. 이마람 뉴욕 특파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마람 네. 안녕하세요. 특파원입니다. 예. 어제 그 안녕하십니까. 데이터들 먼저 정리해 주십시오. 네, 간밤 정말 롤러코스터 장세가 펼쳐졌는데요.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주가는 엄청난 롤러코스터 장세 보이면서 이 역사적인 턴어라운드 랠리를 나타냈는데요. 3대 지수 모두 2%가 넘는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마감가를 형성했습니다. 다우는 오늘 2.83% 급등한 수준에서 마감을 했고요. 800포인트 이상 상승을 하면서 3만 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 전장 대비 2.6% 급등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의외로 나스닥 지수의 상승폭이 가장 작았는데요. 그래도 전장 대비 2.23% 높은 수준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네, 간밤에 국제금융시장 동향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채권 금리 같은 경우 이제 CPI 발표 직후에는 급 반등을 했지만 소폭 상승세를 줄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무렵에 전장 대비 5bp 오른 3.95%가량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이 나타냈고요. 이제 장중에는 15bp가량 오르는 모습을 보였지만 상승폭을 5bp 수준으로 줄이는 모습 보였습니다. 달러화 같은 경우도 CPI 발표 직후에는 급 강세를 보였다가 약보합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오후 4시 무렵 달러화 지수가 112.4 정도를 나타냈는데요. 전장에 대비해서 보합 수준입니다. 오늘 유가는 상승을 했습니다. 11월물 WTI 가격이 전장 대비 2.11% 오르면서 배럴당 89.11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주가가 2% 급락해서 2%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엄청난 변동성도 놀랍지만 CPI가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주가는 좋았던 건지 이것도 정말 의문의 주가 랠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 분석해 주실까요? 네, 오늘 정말 놀라운 하루의 장이 펼쳐진 것 같습니다. 이 뉴욕 현지 시간으로 오전 8시 30분에 9월 CPI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제 개장 직전에 발표가 되게 됐습니다. CPI는 월가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왔고요. 금융시장의 즉각적인 평가는 CPI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굉장히 이 물가 상승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좀 부정적인 평가가 장 초반에는 있었습니다. 뉴욕 증시 개장 전에 이제 선물 지수 나스닥이라든지 S&P 500 선물 지수가 2% 이상 하락을 했었고요. 3대 지수 2%대 하락을 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하락세가 완전히 이제 되돌려지면서 결국에는 이 낙폭을 모두 만회를 하고 2%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주가가 장중에는 3% 넘게 상승을 하는 듯 엄청난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S&P 500 같은 경우 2% 이상 하락해서 출발한 이후에 오늘처럼 2% 이상 상승 마감한 케이스가 역사상 5번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오늘이 역사상 5번째 기록이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모로 굉장히 역사적인 턴어라운드를 보인 증시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S&P 500 지수의 급등을 한 범위는 2020년 3월, 즉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저점이 형성되었던 그 당시 이후에 가장 큰 수준이었다라고 합니다. 다우도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 800포인트 이상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오늘 다우의 고점과 저점 간 차이가 1300포인트에 달합니다. 이제 엄청난 이런 리벌설을 보여주는 하루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S&P와 나스닥 지수 이제 2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요. 7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이 주가 랠리 어떻게 보면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주가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외신들이 많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월스트리트 저널 오늘의 이 엄청난 주가 랠리에 대해서 3가지 정도 이유를 들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최근 주가가 너무나도 많이 빠졌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S&P라든지 나스닥 같은 경우 2020년 2월 이후 최장
최강의 하락 기록을 세우기 바로 목전에 있었는데요. 이 트레이더들이 과도한 시장 하락세에 대응하는 포지셔닝을 미리 구축을 해놨었기 때문에 포지셔닝 자체가 즉 매도 쪽으로 과도하게 쏠려 있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반작용이 나타나면서 이 주가의 랠리 또한 엄청났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했는데요. 오늘 이제 S&P 500 지수가 장중 2% 이상 하락을 하면서 팬데믹 랠리 이후 고점에 50%를 되돌렸습니다. 이게 3,505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준에 이제 주가가 닿자 프로그램 매매가 촉발이 됐다라고 합니다. 주가가 이제 하단을 찍었다는 인식에 이 알고리즘으로 걸어놓은 프로그램 매매가 촉발돼서 기술적인 반등이 엄청난 속도로 나왔다라는 분석을 제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시장이 너무나도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이 쏠림에 따른 쇼커버링이 발생을 했고, 또 어느 정도 이 시장이 CPI가 잘 나올 것을 이미 반영을 하고 있었고 선반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향이 오히려 반대되는 방향으로 주가가 연결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어쨌든 이제 분명한 거는 S&P 500 지수라든지 나스닥 지수가 이제 연저점을 또 뚫는 수준으로 어제 내려갔었고요. 과매도 구간에 있었다라는 분석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리처드 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시장의 방어적 포지셔닝이 굉장히 많은 상태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 쏠림이 어떻게 보면 랠리를 촉발을 했다라는 가장 큰 이유를 들면서 양 외신이 설명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2가지 정도 더 이유를 들었는데요. 이제 오늘 인플레이션 지표가 좀 좋진 않았습니다.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했으면 충분히 배드뉴스 다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인식이 오히려 증시에 호재로 작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지금 또다시 그런 CPI가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인플레이션 수치가 모든 측면에서 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연준이 이제 우리가 시장이 볼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이미 다 엎질러진 물이다. 이제 남은 것은 과도한 긴축 끝에 보이는 경기 침체와 이에 따른 완화가 증시의 투심을 조금 자극을 시켰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이제 CPI 내부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다라는 평가도 시장 일각에 있었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했는데요. 특히 이번 9월 CPI 같은 경우는 에너지 가격보다는 주거 비용이라든지 식료품 그리고 메디컬 서비스 부분에서 인플레이션이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이 렌트플레이션이라고 불리는 주거비 인플레이션이 좀 상당히 이 인플레이션을 주도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CPI 보고서에서 나온 것만큼 렌트플레이션이 어쩌면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일부 시장에서 심리를 끌어올렸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진단을 했습니다.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한 사안인데요. 렌트 같은 경우는 CPI에 다소 후행적으로 반영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9월 CPI가 이미 이 정도로 고점을 찍었다라는 것은 이제 미래에는 렌트비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될 수 있다. 즉 이제 주가는 미래의 가치에 반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결국에는 이제 후행적인 지표에서 고점을 봤다라는 인식이 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9월 주거 가격 같은 경우 지금 0.7% 전월 대비 오르면서 전월과 같은 상승률을 나타내기는 했는데요. 이 렌탈 가격 같은 경우는 1982년 이후 40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오늘 CPI 외에 별도 기관인 리얼터닷컴이 다른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 9월에 미국 50대 대도시의 임대료 중간값 상승률이 1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라는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후행적인 CPI 지표에서 확인한 것은 이미 과거이고 미래를 지금 보고 있는 주식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는 이 고점을 찍고 렌트비도 어쩌면 안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인식이 오늘 주가에 깜짝 랠리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전체적으로 그 어제 그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3%로 돌아선 것이 벌써 그 쇼텀 그냥 단기간에 한 번 또 있었던 일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런 얘기 나오지만 결국은 중요한 거는 지금 임 특파원님 얘기해 주신 대로 이 마이너스 2에서 돌아선 게 그러니까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2%에서 되돌려 놓은 게 금년에 6번밖에 없고 이게 7월 달 이후에 처음이고 그리고 또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3까지 간 거는 2008년 이후에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 이 랠리가 어저께 굉장히 큰 뉴스긴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CPI에 대한 그 추가적인 해석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테크니컬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있는데 잠깐 정리해 보면 블룸버그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많이 오른 게 쇼커버링이다. 크게 보면 그거는 맞는데 조금 테크니컬하게 보면 두 가지 더 얘기했는데 하나는 그 빅 해지가 있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쇼 간다는 게 적극적으로 이제 내려가는데 베팅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사야 될 금액보다 좀 더 적게 갖고 있는 것도 숏인데 그 어제 그제 그 풋옵션 거래가 엄청 많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풋옵션을 많이 샀는데 실제로 2% 내려가고 나니까 이제 그 풋옵션을 다시 되파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좀 올라간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지금 3,517인가가 딱 중간이래요. 그 22개월 올라가고 9개월 내려왔잖아요. CPI 저기 그 S&P가 그래서 3,505에 그 알고리즘 그런 관련된 그 트레이딩에서 엄청난 바이 물량이 많았는데 어저께 종가가 3,500 밑으로 잠깐 갔잖아요. 그때부터 아주 그냥 이렇게 뭐 나사 돌듯이 엄청난 바이가 들어왔다. 그런 얘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테크니컬한 부분도 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CPI 얘기는 지금 자세하게 다 해주신 거죠? 아니면 조금 더 있나요? 어떤가요? 네, 우선 이번 CPI에서 이제 렌트비라든지 식료품 가격, 그리고 의료 서비스 가격이 상승세를 주도했다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CPI 수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이제 9월 CPI, 미국 CPI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인 헤드라인 피겨는 전년 동기 대비 8.2% 오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금 9월 CPI 같은 경우는 월스트리트 저널 전문가 예상치가 8.1%의 상승이었는데요. 월저널 전문가 예상치를 웃도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0.1%포인트 웃돌았고요. 또 이제 9월 CPI 전월 대비로도 0.4% 상승을 했습니다. 월저널 전문가 예상치 역시 웃돌았는데요. 0.3%포인트, 0.3%였던 전문가 예상치를 0.1%포인트 상회를 했습니다. 이 CPI의 월간 상승률이 이번 9월 상승률이 지난 6월 이후 석 달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이 9월 CPI가 모든 측면에서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상회를 하기는 했습니다. 이 음식이라든지 에너지를 제외한 코어 CPI 같은 경우도 좀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안긴 부분인데요. 지금 근원 CPI가 전년 동기 대비 6.6% 오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역시 예상치 상회하는 수준이고요. 이 코어 CPI가 6.6% 오른 것은 1982년 8월 이후 약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근원 CPI 같은 경우 전월 대비로 0.6% 올랐습니다. 전월치와 같은 수준인데요. 월가 예상치였던 0.3% 상승 0.3% 상승에 비해서는 2배가량 가파른 물가 상승 속도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거와 식음료 그리고 메디컬 서비스 부분에서 물가 상승률이 높았고요. 에너지 가격은 오히려 소폭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CPI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어쨌든 물가 상승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그러면 금리 인상도 계속해서 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따르는 건 당연하고요. 그런데 주가는 또 이렇게 반등을 해줬고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해석하고 있는지 언급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해 주실까요? 네, 오늘 이제 CPI가 예상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엄청난 랠리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 주식시장과는 별도로 결국 이런 높은 CPI는 연준의 긴축의 강도를 가파르게 더 당길 것이다라는 전문가 평가가 우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CPI가 발표가 되고 월가에서의 분위기는 이제 11월 75bp 인상은 기정사실이고 잘하면 12월까지도 75bp 인상이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평가가 주도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 75bp 금리 인상 3번 단행을 했고요. 11월에 네 번째, 그리고 12월에 다섯 번째 자이언트 스텝이 단행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의견이 주류인 듯합니다. 오늘 이 CPI 발표가 나고 월스트리트 저널 바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 9월 인플레이션 보고서는 11월에 연준의 75bp 인상을 seal case, 이제 확정 지어버린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보도를 한 기자가 닉 티미라우스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입니다. 자이언트 스텝을 처음으로 보도를 했었던 월스트리트 연준의 이제 눈과 귀로 불리는 사안에 정통한 인물인데요. 75bp 인상이 11월에는 기정사실이 되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즈 역시 비슷한 설명을 했는데요. 이 뉴욕타임스는 지금 9월 물가 상승률은 연준에게는 상당히 부정적인 소식이다라고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전문가들 계속해서 이 금리 전망치 높이고 있고요. 미국 자산운용사의 티로 프라이스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 11월에 75bp 인상에 쐐기가 박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이 9월 CPI 보고서만 보면 연준이 이런 상황에서는 11월에 75를 하고 거기서 이제 12월에서 속도를 낮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75bp 인상 단행한 이후에 그 이상으로도 공격적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하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이제 최근에 계속 시장에 있었던 연준의 피벗 기대감, 연준의 좀 완화적인 정책 방향으로의 정책 스탠스 변화에 대해서도 조금 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블루베이 자산운용 같은 경우 지금 투자자들이 일각에서 가지고 있던 비둘기파적인 연준의 피벗 방향 전환은 좀 물을 건너간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연준은 이제 11월에 4번 연속 75bp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보이고 내년 상반기 연방기금 최종금리 범위가 5%에 근접할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금리 전망이 좀 복잡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어제 그 주식시장은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3으로 끝났지만 금리 뭐 10년짜리 금리 같은 경우는 발표 나자마자 한 15bp 정도 올랐다가 한 10bp는 되돌아와서 한 5bp 정도에서 끝났는데 결국은 높게 끝났거든요. 그리고 계산해 보면 뭐 엊그제까지만 해도 점도표보다는 약간 아래쪽으로 프라이싱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점도표보다 약간 위로 프라이싱 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사람들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네, 지금 금리 시장 그리고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이번 CPI 발표로 인해서 금리 전망치를 점점 더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도표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금리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우선 이제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나오고 있는 금리 선물 시장 참가자들의 설문에 따르면 지금 현재 11월 75bp 인상 가능성이 95%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수준이 지금 장중에는 97%까지 올랐었는데요. 지금 대부분 참가자들은 11월 75bp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지금 100bp 즉 1%포인트 인상 가능성도 솔솔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 장중에 100bp 인상 가능성, 11월에 1%포인트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5% 안팎으로 급부상이 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물론 이제 11월에 75bp가 유력하긴 하지만 이 정도의 안 좋은 인플레이션이라면 1%포인트 인상도 가능하다라는 인식이 시장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월 같은 경우도 지금 어제까지는 이제 0.5%포인트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좀 많이 봤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12월에도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절반 이상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의 금리 선물 참가자들이 이제 11월에 75 받고 12월에도 75 간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75bp 두 번 연속 인상을 하면요. 연말까지 기준금리 레벨은 4.5에서 4.75%로 인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연준 의원들이 발표를 했었던 점도표에서 나왔던 연말 금리 중간값이 4.25에서 4.5%보다 더 높아지게 되는데요. 점도표보다도 높은 금리 전망이 일단은 지금 시장에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연준이 이번 올해 말까지 금리를 75bp씩 인상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되는
것이 이제 유력하기 때문에요. 내년 첫 회의인 2월 초까지 기준금리가 25% 추가 인상된 가능성 역시 절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금리는 이제 4.75에서 5%로 높아지게 되는데요. 지금 미국 기준금리에 5%대 시대가 온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월가 IB에서는 바클레이즈가 가장 빠르게 전망치를 상향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CPI 발표 이후에 금리 전망을 상향 수정을 했는데요. 내년에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5%에서 5.25%까지 인상을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이 정도 수준으로 금리가 오른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금리 인상에 대한 또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어제 CPI 발표를 보면서 또 그 소식을 시장이 소화하는 걸 보면서 개인적으로도 시장을 예측한다는 건 상당히 정말 불가능하고 어려운 얘기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는데 그 정도로 깜짝 놀랄 만한 변동성이었습니다. 앞으로 시장에 대한 분석, 뭐 예상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에서 어떤 얘기 나오고 있는지 언급들 궁금한데요. 네. 오늘 이 엄청난 랠리를 보였기 때문에요. 이 오늘 랠리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시장을 조금 전망을 해야 할지에 대한 의문이 상당히 많아진 상황입니다. 이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월가에서도 펼쳐지고 있는데요. 우선 찰스 슈왑의 전문가 같은 경우는 오늘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 "괴물 같은 변동성이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 주가가 엄청난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고 이 괴물 같은 변동성을 보인 만큼 앞으로도 이런 변동성이 증폭할 계기가 많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투자은행인 브릭의 전문가 같은 경우는 오늘 있었던 이런 랠리를 믿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런 랠리에서 흥분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의 랠리는 베어마켓 랠리와 유사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앞으로 악재가 더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오한다 같은 경우는 살짝 다른 결의 발언을 했습니다. 결국 이 시장이 랠리를 보인 이유는 우리가 다 끝까지 봤기 때문이다. 이런 CPI가 9월에도 엄청 좀 안 좋게 나오는 이런 뉴스까지 끝까지 악재를 우리가 다 봤고 모든 것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주식이 올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식을 매수할 타이밍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다른 전문가 레리 베네딕트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렇게 시장이 하루에 2% -2에서 3%까지 장중에 오르는 것은 일종의 유동성 부족 사태를 드러내는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엄청난 이 빅 숏커버링 랠리가 펼쳐졌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시장에 더 이상 매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의 엄청난 랠리가 펼쳐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에 더 이상 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은 주식 시장의 항복 신호인 캐피큘레이션과 좀 비슷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이 CPI 지표가 앞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그리고 주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와일드하게 움직이니까 이 코멘트들도 양극단으로 가네요. 네, 더 이상 팔 사람이 없다. 뭐 폭락을 할 것이다. 그런 얘기 나오는데요. 오늘 그 뉴스가 많아서 종목 섹터 얘기 간단하게 좀 전해 주시죠. 네, 오늘 3대 지수 모두 폭등 마감을 하면서 S&P 500 구성하고 있는 전 섹터가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에너지 종목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 다우를 구성하고 있는 30개 종목이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를 구성하고 있는 전 종목이 상승을 했고요. 빅테크 같은 경우도 거의 모든 종목이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빅테크 종목 중에 마이크로소프트가 4% 상승을 했고요. 대장주인 애플은 3.4% 올랐습니다. 최근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하던 엔비디아와 같은 반도체주도 상승을 했는데요. 엔비디아가 4% 올랐습니다. 구글이 1.6%, 테슬라가 1.9% 올랐고요. 메타가 2%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메타 같은 경우에는 월스트리트에서 좀 긍정적인 콜을 받았습니다. 번스타인이 메타 플랫폼스를 탑픽, 이제 자사의 최선호 종목으로 꼽으면서 메타 주가에 상방 압력을 실어줬습니다.
오늘 빅테크 중에 가장 부진했던 종목, 좀 유일하게 하락한 종목이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이 약보합을 했는데요. 아마존에서 이 2명의 고위급 임원이 회사를 떠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 소식 등으로 인해서 아마존은 소폭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네, 오늘 넷플릭스가 5%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지금 최근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넷플릭스의 광고 기반 요금제, 미국에서도 11월부터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는 6.99달러에 이제 청구가 될 것이라고 하고요. 이런 호재를 바탕으로 해서 넷플릭스 5%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한 기업 몇 군데 있는데요. 우선 델타항공은 3분기 매출이 팬데믹 이전을 상회했다고 밝혔습니다. 팬데믹 이전을 이런 항공회사들이 회복을 한 모습이고요. 주가는 4%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월그린스 역시 분기 순이과 매출이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요. 주가는 5% 이상 올랐습니다. 도미노 피자도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동일 매장 매출이 월가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도미노 피자의 주가가 10% 이상 급등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 뭐 뉴스가 많았는데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뉴욕 기후 이마람 뉴욕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